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또는 위기 상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의료비 또는 주거비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한다고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기준에서 탈락했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직까지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요.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58만 3,400원씩, 2인 가구는 97만 8천원, 3인 가구는 125만 8,4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 5인 가구는 180만 7천원, 6인 가구는 207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재산 기준이 2억 4,100만 원까지였는데요. 하반기부터 3억 1,00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1억 5천에서 1억 9,400, 농어촌은 1억 3천에서 1억 6,500만 원까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상반기까지는 932만 9천 원 이상 있다면 금융재산 기준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이것이 하반기부터는 1,112만 1천 원까지 상향시켰으니까 상반기에 지원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탈락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대부분 개인이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탈락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게 민간재단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한위기가정지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월드비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 초록우산, 그리고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랑밭 복지재단에서의 지원제도, 구세군, 그리고 KTNG 복지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조약돌 재단이라는 곳도 있고요. 더불어 함께 새희망, 푸른 나눔, 이랜드 인큐베이팅, 희망친구 위기가정,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들어본 단체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듣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각 재단이나 단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잘 상담하셔서 나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곳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랜드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합니다. 주소득자가 돌아가시거나 가출, 실직, 사고, 사업부도 이랬을 때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또 가족의 소득 상실로 자녀 학업이 중단되거나 위기에 처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생계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생계비와 주거비만 통합해서 신청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해당된다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요. 치료비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주거나 생계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되는데, 여기에는
시군구청, 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탈락했지만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체국 공익재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료복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의료비 때문에 힘들다 하신다면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월드비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그러니까 실직이나 이혼, 질병, 가정폭력, 가구 주소득원이 사망했을 때, 가출했을 때, 이럴 때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일 기준으로 한 가정당 평생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계비를 한번 살펴보자면 공과금이나 관리비, 건강보험료, 필수 가전제품, 향후생계비, 이사비용,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나 전월세 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그리고 각종 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정에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 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중복해서 신청한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희망사회 프로젝트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재단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더 이상 신청할 곳이 없다, 또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민간단체, 민간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복지지원제도들이 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하시고요. 만약 주민센터 직원이 모른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요구해야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하고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더욱더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민간단체 이름이라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한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월드비전, 초록우산, 우체국 공익재단, 사랑밭 복지재단, 구세군, KTNG, 희망조약돌 재단, 더불어 함께 새희망, 푸른 나눔, 이랜드 인큐베이팅, 희망친구 위기가정,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이런 곳에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